와, 안드로이드에 드디어 에뮬레이션 스테이션이 나오다니. 와, 이건 정말 올해 들어 최고의 소식이네. 그러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쓸 필요가 없는 거네. 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안 쓰는 거, 뭐 그런 걸로 바탑 게임기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안 쓰는 안드로이드 폰들이, 이거는 너무 오래됐고, 자, 덱스 모드가 되는 폰이어야 되는데, 이 저사양 폰은 안 되고, S9 플러스, 노트 9, 이것들은 엑시노스라서 에뮬레이터 돌리기에는 별로고, 스냅드래곤에 덱스가 되는 폰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까지 쓰던 S23, 이거는 너무 새 거고, 이거는 아니고, 뭔가 스냅드래곤의 덱스 모드. 그래, 덱스 패드. 그래, 예전에 내가 내부 액정 고장난 폴드1으로 만든 이 덱스 패드, 지난번에 만들었던 UHPC 디스플레이와 같은 거라서 만들다가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보드가 나가서 여기서 빼서 썼었지. 지금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또 분해를 해서, 지난번에 컨트롤러 보드 여기서 빼서 썼는데 이번에는 폰을 빼서 써야 되겠다. 아이고, 역시 너무 얇게 만들었어. 다음 덱스 태블릿은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야지. 이야, 어이구, 정말 얇게 만들었구나. 이 종이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강력할 줄이야. 야, 박살. 어차피 디스플레이만 살아있으면 되니까. 그래, 이걸로 만들자. 안드로이드 게임기. 스마트폰은 이제 이걸로 하면 되고, 바탑은 역시 파워키드 A12. 이게 또 개조하긴 최고인데, 이 제품은 마퀴도 달려있고 그래서 다시 개조해서 쓰긴 그렇고, 파워키드 A12 가지고 있던 게 또 있나? 또 있었네. 대체 파워키드 A12 개조를 몇 개를 했던 거지? 기억도 안 나는 게 창고에 하나 있었네. 이건 또 상태도 좋네. 안에 뭘 넣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일단 뜯어봐야 되겠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그동안 항상 바탑 게임기 만들려면 라즈베리 파이 많이 넣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오드로이드 N2 시리즈가 나와서 많이 넣었었는데, 바탑을 직접 3D 프린터로 뽑아서 만드시는 분도 많지만 그냥 개조해서 사용하기엔 또 이 파워키드 A12만 한 게 없죠. 저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안에 라떼판다 1세대를 넣었던 것 같은데, 파워키드 A12와 같은 이런 개조가 가능한 바탑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내부 액정이 고장난 갤럭시 폴드 1과 같은 이런 스마트폰, 아니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에 설치해 놓은 에뮬레이션 스테이션 데스크탑 에디션, 이걸 설치해서 그냥 실사용인 폰이라도 여기에 게임할 때 꽂아서 게임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에뮬레이션 스테이션 데스크탑 에디션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파워키드와 같은 바탑 개조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해서 게임하는 것까지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에뮬레이션 스테이션 데스크탑 에디션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럭시 폴드처럼 내부 액정은 고장났지만 외부는 되는 경우 여기서 설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덱스 모드로 모니터를 보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ESD로 검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ESD가 나오고, 자, ESD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원래는 아마존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는 못 올라가고 아마존 앱스토어에 올라갔는데 유료 앱이었습니다. 유료 앱이었고 4.99달러인가 그 정도 했는데 유료로 사기 앱들이 등장을 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아마존에서 에뮬레이터에 대한 저작권적인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제 페트론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다른 폰에서는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 아마존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가 없고 유료 멤버로 가입을 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입을 해줍니다. 네, 조금 올랐네요. 아마존 앱스토어보다. 그래서 이제 페이팔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팔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네, 무시하고 다운로드. 자, 그리고 페트론에 가입돼 있으면 매달 이 가격이 결제가 되는 건데 한 달만 하고 결제를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프리 멤버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을 지지해 주신다면 뭐 계속 지원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싶으신 분들은 한 달만 결제하고 바로 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지는 아마 여기서 캔슬 멤버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허용을 해주시고 설치 눌러주시면 무시하고 설치. 자,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이제 비긴 셋업 하고 이렇게 퍼미션 허용을 해주시고 셀렉트 디렉토리 이 폴더 사용 허용 또 이제 롬 폴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폴더 사용 허용 그리고 디렉토리를 만들어주는 거. 자, 이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ESD가 이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에 게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폰을 PC에 연결을 해줍니다. PC에는 당연히 이전에 레트로파이에서 설정해 놓은 파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ESD 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롬스 폴더도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자, 이건 원래 제가 예전에 레트로파이에서 사용하던 세팅인데 자, 드림캐스트 들어가 보면 이렇게 스냅 폴더에 게임의 커버 이미지 파일과 그리고 비디오 스냅샷 이렇게 두 개를 제가 같이 다 넣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자, 게임 리스트 보시면 자, 뭐 예전에 사용하던 형식은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게임 파일 이 경로가 이렇게 돼 있고 게임의 제목 버추어 테니스 2 그리고 이제 이미지 비디오 파일은 저의 경우는 현재 있는 이 폴더에 스냅 폴더에 두 개를 같이 넣어놨었습니다. 뭐 이거를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비디오 폴더, 스냅 폴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이제 레트로파이가 읽어서 불러오는 것이었는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 뭐 롬 폴더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드림캐스트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SD에서 우선 게임 리스트를 옮겨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새 폴더 그리고 드림캐스트 원래 레트로파이 롬스 폴더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있었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리고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다운로디드 메디아 이렇게 쳐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폴더를 드림캐스트 쳐주신 다음에 커버, 마퀴 여러 종류의 이런 메디아 파일들을 여기다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커버와 비디오로 이렇게 해줬고 자, 이 스냅 폴더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미지와 비디오 파일이 있는데 자, 유형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비디오 이제 mp4 있는 데까지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주고 그리고 복사 네,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미지 파일들 네, 이렇게 복사. 자, 그리고 이제 롬 폴더에 들어와서 드림캐스트 자, 여기에 이제 롬 파일들 다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 게임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놨어도 조금 일이 많아졌습니다. 뭐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다른 기기에 사용할 때 그대로 또 복사해서 다른 기기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 한 번은 이렇게 조금 귀찮더라도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드림캐스트 복사가 다 되면 자, 그럼 이제 아주 긴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요거 마무리하고 이제 바로 바닥 게임기를 또 살짝 개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ESD 설치 그리고 각종 파일들의 복사가 끝이 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바탑에 연결해서 플레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 ESD라는 것은 프론트 엔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게임의 실행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각 게임들을 보기 좋고 편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이 ESD에서 실행기들의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뮬레이터들이 필요합니다.
뭐 몇 가지 에뮬레이터들, 레드림이라든가 돌핀 에뮬레이터, PPS, SPP, 플라이캐스트, 그리고 맘에4 드로이드, 이런 에뮬레이터들을 추가로 설치를 해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그렇게까지 만들어 주셔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레트로 아크의 경우에도 레트로 아크에 들어가서 코어 다운로드로 들어가면 아케이드의 경우에는 파이널번 네오라든가 맘에 2003 이런 코어들을 통해서 각각의 에뮬레이션을 실행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레트로 아크보다는 이러한 각각 개별적인 스탠드얼론 에뮬레이터들을 설치하는 게 조금 더 퍼포먼스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낫습니다. 자, 이제 바탑 한번 분해해서, 뭐 이건 간단합니다. 뭐 다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설명 위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언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라떼판다 1세대를 집어넣은 거 보니까 2년 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라떼판다 1세대 분해를 해서 자, 이제 이 라떼판다 1세대는 뭐 거의 골동품 수준의 싱글보드 컴퓨터가 되어서, 자, 이건 포장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작업했던 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제로 딜레이 보드죠. 그래서 원래는 이 컨트롤러들이 파워키드 A12 기판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였는데, 이 제로 딜레이 보드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USB로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게 라떼판다에 연결되는 것이고, 라떼판다를 사용 안 할 때는 보시면 자, HDMI가 자, 이렇게 빠질 수 있게 돼서 외부 HDMI 연결하고, 그리고 그 기기에 USB를 꽂으면 이제 외부 기기 입력용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 AD 보드에서 여기가 오디오 파트인데, 오디오를 여기서 출력을 시키려고 하다가 안 됐습니다. 이 기판이 고장인 건지 어쨌든 이 1024의 600 컨트롤러 보드가 고장이 상당히 잘 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고장 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때 여기서 출력이 안 돼서 USB 닥으로 오디오 출력이 나와서 이제 이 오디오 앰프에 연결되고, 그게 여기서 이제 스피커로 나가는 그런 구조로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추가 게임패드를 연결할 수 있는 USB. 이 선이 열다가 끊어졌는데, 여기 버튼 두 개를 컨트롤러 보드의 버튼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볼륨 업다운 키. 네, 그렇게 되겠고, 전원 파트 잠시 보시면 3셀 12V 충전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충전은 보시면 퍼티로 고정을 했는데, 이게 PD 모듈입니다. 그래서 12V로 출력이 나오는, 사실 제가 예전에 이거 많이 썼었는데 요게 12.6V가 안 나오고 12V만 나와서 만충이 안 됐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썼었는데, 어쨌든 요거 이제 사용 안 할 것이고, 자, 요즘에 뭐 제가 많이 쓰는 건데 발열이 상당히 심하긴 한데 요게 편리합니다. 요 제품이 5V 어댑터를 연결하면 이 배터리 3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보통 PD 충전기 많이 사용을 하는데 PD 충전기가 인식이 안 됩니다. PD 충전기를 꽂았을 때 PD 충전기가 이 제품을 5V로 인식하게끔 하는 칩이 없기 때문에 PD 충전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5V 4A 충전기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보통 대부분 다 PD 충전기로만 돼 있죠. IT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PD 모듈입니다. 요거는 그 어떤 PD 충전기를 꽂아도 5V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지 한 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부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2V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써야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요 허브를 이렇게 내장을 해서 여기에 폰을 꽂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이 HDMI 신호 요게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고, 자, 그리고 제로 딜레이 보드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보드가 오디오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USB 닥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SB가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뭐 새로운 부품들, 이것도 예전에 없던 건데 USB 허브
모듈을 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 추가가 되었고, 자, 뭐 간단하죠, 뭐 회로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제 뭐 작업하기 전에 잠깐 되는지 한번 먼저 보고, 충전은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이고, 자, 연결하고, 해상도가 1024에 600이라 덱스로 사용하기에 조금 부족한 해상도이긴 한데, 그래도 뭐 거기서 실행하는 레트로 게임의 해상도는 더 낮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한번 켜보고, 네, 배터리가 이렇게 보시면 3칸 만충이 안 되는 충전 보드인데, 요거를 제가 몇 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잘 모르고. 네, 잘 나오죠. 자, 이제 연결하고, 네, 이렇게 덱스 컨트롤러가 떴습니다. 네. 아, 이게 왜 이러죠, 화질이? 아, 이게 컨트롤러 보드 이상일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품 만들어서 라떼판타용으로 영상 찍고 바로 그냥 창고에 지금 2년째 보관돼 있던 건데, 컨트롤러 보드가 뭐 사용도 안 했는데 고장이 나는 이런. 이 제품 정말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중간에 고장나서 또 사고 막 그랬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전에 어디서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다 넣느라고 여기에 있던 VGA 포트도 제거를 한 것 같은데, 이 제품이 더 구형이라서 오디오 기능도 없고, 이 제품 슬림형으로 나온 후기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제가 고장난 걸 못 봤는데, 이거는 사용하다가 잘못 연결한다던가, 뭐 5V 3A 어댑터를 연결한다던가 그러면 어김없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뭐 지금 개조하다가 보시면 오디오가 고장나서 못 쓰고 USB 닥을 썼었는데, 이 제품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오디오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USB 닥을 사용하면 되고, 이 제품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드 때문에 정말 제가 재구매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네요. 네, 어쨌든 이 제품 이제 제거하고 작업 간단하게 진행하고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쇼트 난 거 보셨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잠깐 쇼트 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납땜을 잘못해서 계속 쇼트가 연결돼 있으면은 불 나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하게 붙어 있네요, 이 퍼티. 와, 정말 강력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뭐 분해가 다 끝났고, 개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딜레이 보드 연결하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맞춰서 다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 컨트롤 파트에서도 셀렉트 스타트 버튼 이렇게 따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와 주시고, 그럼 이제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충전 모듈은 기본적으로 최대 28V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L이 붙어 있습니다. 요 L을 이렇게 떼어 주시면 이제, 네, 이렇게 떼어 주시면 여기서 이제 PD 충전기 어떤 것을 연결하더라도 5V가 출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회로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정말 간단하죠. 이 정도면 간단한 회로이긴 한데 제가 요걸 거꾸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LED 전원이 이 두 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 충전으로 가는 건데 나가는 5V와 이 LED가 붙어야 되는데 요게 잘못됐습니다. USB 닥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출력하기 때문에 컨트롤러 보드의 볼륨이 필요가 없습니다. 컨트롤러 보드에서 나가는 사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버튼 두 개를 컨트롤러 보드의 볼륨에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버튼 두 개를 더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컨트롤러 보드는 원래 12V용인데 5V 입력도 받습니다. 원래는 이쪽에서 12V에 연결해도 되는데 5V가 입력이 된다면 사실 12V로 뭐 할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뭐 전면이야 뭐 다를 바 없지만 후면 한번 보시면 네, 원래 있던 전원 스위치 그리고 컨트롤러를 더 연결해서 2인용을 할 때 쓰는 USB 단자 그리고 폰 충전이 필요하면 요걸 눌러서 이제 5V를 HDMI 허브로 보내주는 건데 충전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 스마트폰들은 상당히 충전에 민감해서 요게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어폰 단자까지.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켜면 배터리 지금 제가 만충은 못했고 네, 3칸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네, 잠깐 켤 때 앰프 잡음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5V 입력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폰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연결은 나오는데 이 폰 충전이 5V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운드 오디오 출력을 변경하려고 보니까 또 이게 오디오 닥이 인식이 안 되네요. 그러면 스틱도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싸구려 허브를 또 교체해야 되겠네요. 다행히도 또 허브가 있습니다. 가격은 1달러 정도 그렇게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제품은 아마 거의 오류가 없을 겁니다. 자, 요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 허브 작동 안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충전도 되는지 네, 충전도 되고 자, 이제 제대로 되는지 오디오 출력 네, 헤드셋으로 나오고 네, 컨트롤러도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ESD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 ESD는 상당히 로딩이 오래 걸립니다. 이 ESD의 좋은 점 한 가지 또 보여드리자면 저기 저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임의 비디오가 랜덤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임에서 바로 눌러주시면 그 게임을 바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장 같은데 이렇게 바탑으로 만들어 놓고 ESD 설치해 놓으시면 저런 식으로 뭐 DP용으로도 아주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로딩이 긴 거는 정말 큰 단점이긴 한데 뭐 계속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이고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라즈베리파이 4와 비교해도 성능이 더 높은 건데 로딩이 오래 걸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식이 안 되네요. 시작할 때 게임패드 사용할 건가 물어봐서 허용도 해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도 작동이 되는데 지금 ESD에서만 인식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게임패드 연결하면 네, 작동 잘 되는데, 일단 뭐 다 만들어 놨고 또 설명 몇 가지 드릴 게 있어서 일단 한번 요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I 세팅에 들어가면 테마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레트로파이로 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기능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받은 게 몇 가지 있고, 네, 뭐 다운로드 받고 싶으면 이렇게 A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금방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 아트북 넥스트로 되어 있는데, 네, 에픽 누아르 테마도 뭐 잘 만들어져 있죠. 네, 그런데 이 ESD가 이미지에서 비디오로 넘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알렉풀 NX 요 테마까지 보시고, 네, 요 테마도 약간 닌텐도 스위치 같은 그런 테마인데, 네,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는 예전부터 레트로파이, 바토세라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이미지 그리고 비디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스크레이퍼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레이퍼 종류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웹사이트들 어카운트 세팅까지 해줘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다운로드 받을 것인가 그걸 선택해 주시고 이제 스타트를 눌러 주시면 되겠는데, 정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자, 어더 세팅에 들어가면 우리가 미리 다운로드 받은 어떤 에뮬레이터를 실행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메포 드로이드 2024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해주었고, 스탠드 언론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앱입니다. 이 플라이캐스트 스탠드 언론은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이거는 플라이캐스트 안드로이드 깃허브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레트로아크, 마찬가지로 레트로아크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그 레트로아크에서 코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코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드림캐스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플라이캐스트보다는 레드 드림이 또 유료 앱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더 높은 해상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 플레이는 어떤 안드로이드 기기를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되느냐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폴드 1의 경우에는 게임 큐브까지는 완벽하게 돌리긴 좀 어렵고, 뭐 위도 마찬가지고, 아토미스 웨이브, 드림캐스트, PSP 뭐 이 정도까지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턴도 있고 아케이드 스틱이 안 되는 게 상당히 아쉬운데, 게임 큐브 당연히 안 되는데, 잠깐만. 네, 생각해보니까 이 제로 딜레이 보드는 거의 PS3 시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드로이드는 정식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드로이드에서 조작은 되는데 아마 앱 내부에 들어가서 인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즈베리파이의 레트로파이가 워낙 호환성이 높아서 웬만한 보드들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도 뭐 같은 레트로파이에 쓰이는 에뮬레이션 스테이션이라서 이게 될 줄 알았는데, 네,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렇게 제가 신형 제로 딜레이 보드를 가지고 있어서 자, 요걸 좀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슬롯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납땜을 해주었고, GND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 하나에 전부 다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었고,
판매 페이지에서 이미 안드로이드 지원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테판다 1세대로 개조할 때는 없었던 보드인데, 네, 이 보드도 지금 현재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소형의 제로 딜레이 보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깔끔해진 느낌입니다. 자, 배터리 게이지도 다시 연결해주고, 제로 딜레이 보드의 커넥터 형식으로 있던 건데 마이크로 5핀 단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과연 될지. 네, 정말 별거 아닐 것 같았던 이 DIY가 정말 길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과연 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자, C 버튼이 나옵니다. C 버튼. 여기까지 뭐 괜찮은데 스타트 셀렉트도 네, LR입니다. LR. 지금 LR로 되어 있고 여기서 LR도 Y 뭐 여기까지 괜찮은데 Z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스타트 셀렉트가 매핑이 안 되어 있어서 세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블루투스 게임패드를 켜서 이걸로 이렇게 인풋 디바이스 세팅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프로시드를 눌러주면은 이거는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셀렉트 스타트가 안 잡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L1, R1을 스타트 셀렉트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아까 CZ로 나온 버튼은 여기서는 인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에뮬레이터로 들어가면 그 에뮬레이터에서 세팅을 해주면 다 잡히기 때문에 방금 PPSPP에서 보셨던 것처럼 ESD에서는 A, B 그리고 스타트 셀렉트만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에뮬레이터에 들어가서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륨을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노이즈가 나는데 이 앰프 지금 나오는 노이즈의 거의 10배 정도의 거의 뭐 정신이 피폐해질 정도의 노이즈가 발생이 돼서 이거 떼버리고 볼륨이 달린 앰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음량일 때 이 정도 노이즈고 뭐 중간 정도로 놓으면 거의 노이즈가 나오지 않을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뭐 이제 바탑이기 때문에 메인은 격투 게임이죠. 네, 가장 재미난 격투 게임들이 많은 PS2.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폴드 1이기 때문에 뭐 PS2 게임이 이런 버추어 파이터 4 같은 게임 100%는 안 돌아갈 거고 95% 정도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트 셀렉트로 나가는 것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네, 뭐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레드 드림 같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에뮬레이터의 경우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뮬레이터는 엑시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셀렉트를 엑시트로 놨습니다. 네, 뭐 드림캐스트 게임 하는 거는 정말 무리가 없죠, 전혀. 블루투스 게임패드와 터치 기반으로 나온 에뮬레이터라서 이렇게 바탑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이런 거는 차츰 저처럼 이렇게 바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상당히 또 몇 가지 난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좀 힘들었던 그런 재개조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놔야 되는데 어디 놓을 데가 없네.
꽉 차서 놓을 데가 없네.